요즘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AI로 사업 계획서 쓰면 걸리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중기부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 평가할 때 AI로 쓴 사업 계획서를 걸러내기 위한 뭐 도구를 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음, 대표님들이 이미 AI를 사용하실 줄 아신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AI와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교육들도 굉장히 많죠.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우리가 AI 툴을 사용해도 뭐 무방은 합니다. 음,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AI 문서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논문 네. 작성을 할 때 AI 툴을 쓰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에서 AI 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려하는 음, 편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얘기에서는 AI를 사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 계획서 작성된 것들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AI를 사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니까 실제로 학생들도 AI를 사용해서 리포트를 많이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를 사용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우선 AI를 사용한 티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일단 음, 음. 그 창조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 예를 어,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레포트라 그러면, 혹은 사업 계획서라 그러면 그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음, AI를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티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적 정의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쓸데없이 이론적인 정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져온 근거들이 그닥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너럴한 어떤 어, 답변을 가지고 오는 AI의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 사실은 레포트 저희가 마킹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두 음, 번째는 AI를 굉장히 잘 사용한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는 AI를 굉장히 잘 사용했고 레포트의 수준도 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 최고의 점수는 저희가 못 주는 경우가 뭐냐면, 네. 나름대로 그 레포트에 대한 정답을 제시했고, 그리고 음,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 레포트의 수준을 올려놨지만, 여기서 결여된 게 뭐냐면 그 레포트 작성자의 어떤 고유의 인사이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해서 만든 레포트들을 보면, 저도 이제 AI를 사용하지만 박형규 대표님도 AI를 사용하고, 근데 네. 거진 대부분 이러한 어떤 독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진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I를 잘못 사용해서 완전 이건 AI로 베낀 거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정말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정말 페일 되는 어떤 케이스고, 음, 다행히 그렇지 않고 우리가 AI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잘 이제 그 사업 계획서나 문서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점수는 못 받는다. 뭐 때문에요? 이 그 독특한 어떤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음, 음. 이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에다가 적용해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결여가 되냐면, AI를 사용했을 경우에, 혹은 AI를 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그 사업자가 보는 이 사업에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업자만의 독특한 어떤 창의성, 창의적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이나 산업 내에 그 사업자만이 보는 내부 관계나 음. 정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는 인터넷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리고 챗 GPT는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 서버단에서 모든 것들을 긁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든지 이 시장이라든지 산업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기록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챗 GPT로 우리가 생성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내용이 빠져 있게 되면 AI를 아무리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뭔가 계산적으로 프롬프트를 형성해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음. 그래서 AI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AI를 사용할지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AI를 사용하려면 그 AI의 사전에 우리가 대표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시각들, 그리고 시장이나 산업 내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나 관계들, 음. 이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야 평가를 받는데도 의미가 있다. 음.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꼭 이거는 인지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